안녕하세요. DDR부동산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축선 후퇴, 건축법 46조의 건축선 후퇴에 대한 설명입니다. 도시계획 조례에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막다른 도로, 35m 이상의 도로는 6m여야죠. 도로인데 10m 정도 지점에 96년에 건축된 단독주택, 그러니까 다가구 5채를 이번에 철거하고 다세대 주택으로, 그러니까 공동주택 10채 건축 허가를 했는데, 이 골목길은 공유, 그러니까 지자체 소유와 사유인 도로로 합해진 곳인데, 이 골목길은 건축법 도로가 아닌 건축 후퇴선, 그러니까 1991년 앞지부 건축허가에서 행정지도로 골목길 들어가는 길이 좁으니까 건축법 46조에서 건축선 후퇴해라 라고 하는 행정지도로 만들어진 도로인 것입니다. 답변: 허가권자는 건축허가에서 접도물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허가 신청이 건축법 도로가 아닌 사실상 도로에 접했다면 지정 도로가 아니더라도 예외적으로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지 확인하여 허가할 권한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절차를 다음과 같이 확인하여 허가권자의 재량권 일탈 남용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건축물의 대지는 건축법 도로에 2m 이상이 접해야 합니다. 이건 건축법 2조 1항 11호에 규정되어 있죠. 너비 4m 이상, 가로 지형적으로 곤란한 경우 3m, 막다른 도로는 2m, 3m, 6m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건축법 도로가 아닌 사실상 통로에 접해 있습니다. 1991년 도시계획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옆에 있는 좁은 골목길을 위하여 건축법 46조의 건축선 후퇴를 행정지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행은 가능했지만 건축법 도로는 아닙니다. 건축법에서 대지의 접도물을 규정한 취지는 건축물 이용자로 하여금 교통상, 피난상, 방화상, 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 보존케 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제하는 것이므로 라고 대법원 98도 18, 299 등에서 요건에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통로의 포장은 현황도로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한 것이고, 그동안 이웃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지는 않았지만 주민들에게 무상통행권을 부여한 통로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런 건축선을 후퇴한 공간을 건축법 도로로 판단하여 허가청이 다세대 주택의 진입로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타적 사용 소유권을 포기하지도 않았고, 또 건축선 후퇴라는 행정지도로 후퇴한 공간은 건축법 도로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배타적 사용 소유권이 포기된 마을 안길로 보고, 즉 공로로 보고 허가했다는 것이죠. 단독주택도 아니고 공동주택의 허가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을 오인한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건축선 후퇴 공간은 건축법 도로가 아닙니다. 건축법 46조에 따른 막다른 도로의 건축선 후퇴는 건축법 도로로 지정된 곳만 가능하다고 대법원 구인 후 7337에서 요건에서 가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도로로서의 고시나 건축허가 시 도로 지정 처분이 없었고, 도로가 오래전부터 인근 주민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고 그 위에 보도부로까지 포장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도로가 건축법 소정의 막다른 도로임을 전제로 하여 허가관청이 담장을 건축법 부지 쪽으로 후퇴하여 설치하라고 한 시정 지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건축선 후퇴 공간은 허가청이 행정지도했다고 해서 건축법 도로로 지정된 것이 아니므로 건축법 47조가 적용되지 않아서 그곳에 담장을 칠 수 있다는 대법원 87루
240 판례도 있습니다. 즉, 이 사실상 통로의 소유자는 주민들의 통행을 막을 권리는 없더라도 다세대 주택 신청자가 이 공간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거나 허가청이 건축법 도로, 조례도로를 포함해서 건축법 도로의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세대 주택 대지의 안전한 통행로가 확보되어 접도 의무가 충족되었다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992, 592 판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허가권자는 허가 신청자의 통행 권한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유자가 건축법 도로로 제공하였거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 제한한 곳이 아니고 허가청이 행정지도로 대지로 사용하지 못하였던 곳으로 1990년 이후 건축허가에서 도로로 지정하지 않았으므로, 그러니까 소유자는 91년 건축허가를 받았고 또 이 길을 이용했던 통로를 이용했던 다가구 주택은 96년에 그 다가구 주택 허가를 받으면서 이 통로를 사용자 동의를 얻어서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했어야 되는데 지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허가청이 도로로 본 것은 큰 잘못입니다. 국토부 유권에서 하나 보겠습니다. 사인이 소유 관리하는 진입로로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사용 동의를 받아 권리를 확보해야 할 것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그 권리를 확인한 경우라면 별도로 도로 소유자의 사용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을 것이며 민법 등에 따라 허가권자가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주위토지 통행권에 의해서 뒤 허가 받은 사람이 다세대주택 허가자가 주위토지 통행권으로 통로를 확보한 것도 아니고 또 앞 소유자가 스스로 배타적 사용권을 포기했거나 주민들한테 사용하라고 제공한 통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가청이 건축법 도로로 지정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걸 도로로 보고 허가를 해준 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허가청은 허가 신청자의 접도 의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은 포기 제한 여부를 소유자로부터 사용 동의를 받아서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거나 동의 없이 조례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되고 법정 지역권인 주위토지 통행권 확인 등으로 허가 기준에 맞는 통로가 확보됐는지 검토 판단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9 타 26043 판결문 등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허가권자는 다세대 주택의 진입로를 단독주택과 다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곳은 재정비 촉진지구 수준의 낡은 동네이므로 대지의 접도 의무 충족이 사실상 어려워서 허가권자도 기존 건물의 증개축에는 건축법 도로를 지정하지 않고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허용할 필요가 절실한 곳입니다. 판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건축법 제44조 1항 단서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건축물 대지의 접도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여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의 종류, 규모, 대지가 접하고 있는 시설물의 종류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개발정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라고 대법원이 유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축허가는 단독주택이 아닌 열세대 다세대 주택이므로 주차장법 규제는 제외하더라도 대지의 접도 의무를 단독주택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고 지목이 되라 하더라도 건축물의 건축도 개발행위가 대상이므로 대법원 2019-2 31839 등 허가권자는 건축 및 개발행위 허가에서 주변 교통의 소통에 지장이 있는지 검토했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보겠습니다.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허가 대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가 대상이기도 하다. 건축법의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가는 각각 제도의 입법 목적, 허가 기준, 허가 효과가 다르므로 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두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한다 라고 유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에서 다세대 주택은 엄격한 기준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피해를 입은 소유자는
허가 취소를 주장할 권한이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의 진입로 기준에 대한 판단 권한은 허가권자의 재량권 범위 내라서 개인이 그 허가의 적법 여부를 문제 삼을 수 없더라도 소유권을 침해받은 소유자는 민법 213조와 14조에 의하여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가청의 위법한 허가 행정으로 직접적으로 재산권 침해를 당한 이웃 주민은, 그러니까 현황도로 소유자는 통행금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위법한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고충민원을 허가청 및 국민권익위 등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허가 취소라는 행정소송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면 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 간접적, 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자, 이번 시간 정리하면 허가권자인 구청장은 건축허가 신청이 적법한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다세대주택 허가가 건축법에서 접도물을 부여한 취지에 적합한지, 그리고 건축법 및 국토계획법의 기준에 맞는지 검토하고, 추후 진입로 분쟁으로 인하여 수분양자, 그러니까 다세대주택은 이제 분양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말이죠. 수분양자의 재산권 침해까지 고려해서 허가권자의 재량권을 신중하게 행사했어야 합니다. 이 사안은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검토하지 않은 허가이므로 사적자치의 영역이라거나 건축법 도로로 보아야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허가청이 고문 변호사를 통하여 위법한 허가는 아니었는지, 그리고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소유자의 재산권 보장과 주민들의 통행권 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